제조 AI와 우주항공, 조선과 방산 등 정부 국정과제에 경남도 현안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도는 각각에 대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솔비치 남해 리조트 개장 2달, 누적 이용객 수 10만 명을 상회하며 지역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낙수 효과를 기대했던 민박 펜션 업계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감사원이 공익감사에 착수한 함양 사계포유 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군은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카이가 만든 T-50 파생형 전투기가 미 해군 고등 훈련기에 도입될지 주목됩니다.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수주를 위해 팀을 꾸렸는데 2달째 공석인 카이 사장이 변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진주 지역 근대화에 기여한 호주 선교사, 이제는 역사관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발기인 명단에만 약 700명에 달하는 시민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됐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육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경남도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사업들도 상당수 포함됐는데요. 도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 현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개헌과 검찰개혁, 행정수도 완성 등 123개의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공공의료 강화 등 지역과 밀접한 과제들은 향후 지역 내 다양한 정책 시도와 지원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과제가 확정된 가운데 관련 경남 주요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대응 전략을 내놨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을 키워 우주시대에 도전하겠다는 정부 과제에 따라 우주항공 산업 육성에 집중합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을 비롯한 제도 마련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사천공항 기능 재편 등을 통해 우주항공 허브 도시를 조성합니다. 또 오는 2027년부턴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유치 후보 기관 선정과 부지 확보 등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전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관에 필요한 거 이런 기관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더 지금까지 조사한 거 있지만은 그런 거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또 지금 정부가 보는 어떤 그 동향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할 때는 열심히 발로 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대응해 지역의 통합재난관리센터와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등을 세워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에 발맞춰 법학 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 등 고등교육 전문기관 설립 설득에 나서 경남 거점 국립대의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솔비치 남해 리조트가 개장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체류 관광객 수가 늘면서 식당 등 요식업계에선 지금만 같아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낙수 효과를 기대했던 민박 펜션 업계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정식 개장 전부터 객실 예약률 100%를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은 솔비치 남해 리조트. 경기 부흥의 신호탄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시설에 거는 지역의 기대는 컸습니다. 개장 이후 2달이 지난 시점 평일 예약률은 85% 이상, 주말의 경우 100%에 육박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방문객들이 시설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비가 단순히 리조트 내에서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생기고 나서 좀 낫지. 왜 그러냐면 이 평일에는 별로 손님이 없는 상태였거든. 항상 주말에만 손님이 많고. 근데 지금 요새는 평일에도 괜찮고. 한산했던 평일에도 이젠 관광객들이 북적이며 식당뿐 아니라 인근 상점들의 매출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리조트를 바라보는 민박과 펜션 업계의 눈초리는 따갑습니다. 요식업계 특수와는 달리 시설 개장 이후
예약이 반토막 난 건데 업주들이 매출 저하 요인으로 리조트를 꼽고 있기 때문, 펜션과 해당 시설이 노리는 표적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숙박 수요가 어느 정도 옮겨갈 거란 생각은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저조해진 이용객 수에 업계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펜션 쪽은 뭐 제일 피해가 크지. 저방 이상으로 줄었죠.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지요. 완전 안 할 수도 없고 문을 닫아놓고 그렇다고 있을 수도 없고 이제 손님 이제 오기만 기다리는데 여파가 너무 큰 거예요. 관광이 주류 산업인 지역 내 800여 곳 이상의 민박업체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군이 리조트 성공에만 매몰돼 왔단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해군 역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홍보와 서비스 교육 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군은 지역을 찾는 방문객 규모가 시설 개장 이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재반 지원이 지속적으로 병행되면 리조트와 숙박업계 종사 소상공인의 상생구조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군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홍보를 극대화해서 전체적인 관광객 유치를 더 많이 함으로써 현재보다도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솔비치 남해 리조트, 경쟁 심화 등 업계의 반사적 불이익을 극복하고 지역 숙박업 전반의 성장을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함양 사계포유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함양군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지만 이를 넘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소멸 대책으로 병곡면 대광마을 일원에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함양군. 대봉산 휴양밸리 등 주요 관광 명소와 인접하고 고속도로도 3에서 4km 반경 내에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양 사계포유로 불리는 이 사업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해 1,1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환경오염과 산사태 위험도 크다는 겁니다. 지하수라든지 대기 또 땅 이런 것들이 그 오염이 될 여지가 많아지잖아요. 돈역에 몇 푼씩 뭐 갖다 부어가지고서 이런저런 시설을 한 데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함양군이 골프장 건립을 취소하고 지방정원을 사업에서 분리하는 등 규모를 무려 900억 원가량 축소했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환경단체 지리산 사람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되는 사계포유 사업은 투자 심사 대상이지만 군이 이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부지를 매입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감사원은 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오는 19일까지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 절차를 무시했다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하고 이 사업이 무효화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함양군은 감사원 공익감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목표했던 오는 2027년까지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진주 시내버스 노선 일부가 신설 개편됩니다. 우선 113번 노선이 신설돼 경상국립대 가좌 캠퍼스 내에 버스가 운행됩니다. 또한 초전동과 충무공동의 중고생 통학 수요를 담당할 150의 2번, 평거동, 가좌동, 역세권, 충무공동 노선의 배차 간격을 좁힐 200의 1번이 신설됩니다. 210번, 134번, 140의 1번 등 기존 버스 노선 일부는 개편됩니다. 사천시가 공무직 노동자 관련 2025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기본급 2.5%와 정근수당 인상, 장기 재직 휴가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노사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5차례 교섭을 진행했고 양측의 소통과 협조를 통해 이번 임단협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연합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방산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2달 넘게 카이 사장 자리가 공백인 만큼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미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컨소시엄이 고배를 마셨던 지난 2018년. 로키드 마틴과 카이는 이번에 미국 해군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다시 한번 나섭니다. 카이에서 기체 전반을 만들고 로키드 마틴에서는 시스템 등을 담당해 TF-50N 기종으로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는 텍스트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연합, 보잉, 스웨덴 사브 연합과의 3파전이 예상되는 상황. 다만 미 공군 계약에 성공했던 보잉 사브 연합에선 납기일 문제로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지난해에 더해 올해 파리에서도 협력 관계를 재확인한 만큼 카이 연합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방산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만 10조 원에 달하는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은 내년 우선 협상자가 정해지고 2027년 공급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호재에도 지역 항공업계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에 수장이 없는 상황에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카이 노동조합은 4차례에 걸쳐 빠른 사장 인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아덱스 방위산업전에 최고 책임자 없는 참가는 신뢰도 추락과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당장 10월 달에 있는 아덱스부터 CEO가 부재한 상태로 있어서 솔직히 국가적인 망신이고 또 카이의 망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해외 완제기 수출 그리고 미국 그 훈련기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CEO가 의사결정을 해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한국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 2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카이의 수장 공백이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빠른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오는 11월 예정인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윤영빈 청장은 발사대 연결 상태 등 최종 시험 수행 현장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연구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누리호 4차 발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이 함께 발사하는 민간 주도의 첫 발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진주시 우주항공 창의과학대회 우수작품 시상식이 17일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초소형 인공위성 진주셋 1B 발사 성공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시상은 초등부와 영유아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각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4팀, 동상 5팀이 선정됐습니다. 진주시와 진주상공회의소 지역경제단체가 16일 진주경제협의체 제2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진주경제협의체는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올해 상반기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주거, 준주거 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산업단지 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공군 장병 가족 대상 음식 숙박업소 할인 확대 등의 건의가 제시됐습니다. 지역 근대화에 기여한 호주 선교사들이 진주를 찾은 지 120주년이 됐다는 보도 이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120주년을 맞아 최근 호주 선교 역사관 건립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1905년 진주에 복음을 전한 호주 출신의 선교사 휴커를 부부. 한데 이들이 전한 건 복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대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밀려오지 않았던 때 커럴 목사를 비롯한 호주 선교사들은 근대학교와 병원을 지역에 설립해
지역 근대화에 이바지했습니다. 작은 시약소로 출발한 의료기관은 경남 유일의 근대식 병원인 배돈병원으로 발전했고, 코를 부인해 정원에 설립됐던 학교는 시원여학교로 또 광림학교로 발전해 근대교육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해방 전까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 호주 선교사는 약 40명. 이들은 민주적 가치를 지역에 알리며 근대 최초의 평등운동인 형평운동과 공창제 폐지운동 등 사회개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주 선교사들이 진주를 찾은 지도 올해로 120주년. 지역에서는 늦게나마 호주 선교 역사관을 건립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호주 선교 역사관 건립준비위원회가 발족하며 역사관 건립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다른 일부 지역에도 호주 선교 역사관이 있는데 경남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머물렀던 진주에 역사관이 없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때문에 역사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 진주의 근대화의 어떤 마중물이 된 이런 선교사님들의 업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서 특히 역사관이 건립되면 지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거점이 생겨 지역 경제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물론이고 우리 국내 관광객이나 순례객들이 또 다녀가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그 중심으로 우리가 진주에서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구도심의 발전에도 이미 약 700명에 달하는 시민이 이번 역사관 건립운동에 가담하는 등 역사관 건립운동은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준비위는 오는 11월 창립총회를 거쳐 별도의 비영리 단체를 꾸리는 등 역사관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함양군이 2026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옥매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375억 원이 투입되며 옥동마을 옥동소하천 교량, 세천 정비, 웅평마을 사방댐 설치와 주거지 주변 급경사지 정비 등이 진행됩니다. 군은 오는 9월부터 실시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추석과 가을 연휴 기간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10월 2일부터 사흘간 개최되는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비롯 여러 연계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숙박과 레저 쿠폰 지급 등 낭만 남해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남해몰 추석 할인전과 창생 플랫폼 기획 전시 등 풍성한 행사가 지역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하동군 판소리 기념관이 오는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가을맞이 국악 공연을 엽니다. 공연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판소리, 민요,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됩니다. 특히 10월 11일 2차 공연은 추석 연휴를 맞아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함께 열려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2025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관광디자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가 선정한 우수 관광 사례를 시상하는 행사로 진주시는 하모 관광 캐릭터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17일 주요 기업 인사 노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 사항과 기업 지원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향후 협력 방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주지청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 원 하청 간 교섭 지원과 노사소통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봄 산청 대형 산불로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남도 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남경찰은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경남도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광역 진화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 공무원 노조는 예기치 못한 기상 상황 속 발생한 재난이라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천 해경이 경비 함정의 구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하반기 해상 종합 훈련을 실시합니다. 오는 19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다양한 긴급 상황 발생을 가정해 경비 함정 6척이 참여합니다. 사천 해경은 다도해라는 지역적 특성을 훈련에 반영해 실제 상황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도 때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서부 경남의 전 지역에는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와 함께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30도를 웃돌던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남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부산과 제주는 오전에, 광주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9도, 광주 21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25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4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하늘이 다시 흐려지다 토요일 오전에 한 차례 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올 추석 고향집에 무엇을 선물할지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인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피난을 돕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가 간편하고 사용법도 쉬워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요즘은 전기 화재를 예방하고자 스티커 형태로 콘센트나 멀티탭에 부착해서 화재 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콘센트 소화 패치와 소화약제가 내장된 자동 소화 멀티탭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선물 고민 끝, 웃음도 지키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